자, 이거 1차 함수 파트야. 이제 함수 파트거든. 자, 함수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너네가 함수라는 개념을 새롭게 배우는 함수라는 개념에 대한 용어의 정의, 용어의 의미를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함수,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배우는 1차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함수라는 걸 처음 배우고, 이 함수로부터 우리가 특별히 1차 함수라는 걸 배우고, 1차 함수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울 거야. 특히 함수라는 개념 자체가 왜 여기서 배우냐면, 우리가 원래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막 배울 거야. 지금 우리가 정비례 반비례라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를 배우면서 함수라는 개념을 같이 도입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비례 반비례랑 함수라는 개념 자체를 같이 배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함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비례 반비례, 즉 정비례 반비례랑 함수라는 개념이랑 같이 생각을 했어.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함수라는 큰 틀 안에 우리가 지금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반비례라는 게 이렇게 일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랑 같은 일부 포함이 되지만 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함수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고, 큰 함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바꿨던 이유도 그 때문이야. 너네가 맨날 그러니까 정비례 반비례만 함수로 보다 보니까 정비례 반비례 아닌 경우에는 함수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거든. 그래서 저기 위에 책 만드는 사람이, 교육과정 만드는 사람이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좀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너네가 1학년 때는 정비례 반비례를 배우고 2학년에는 함수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면서 새롭게 새 개념을 배우되, 이전에 배웠던 정비례 반비례를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큰 함수라는 개념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진행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게 첫 번째 함수야. 자, 함수.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function, F-U-N-C-T-I-O-N. 펑션이야. 펑션. 일반적으로 영어로 하면 펑션이지. 그러면 펑션이라는 게 영어의 철자를 찾아보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작동하다, 그리고 기능하다. 작동하다, 기능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는 그럼 뭐가 작동하는 건데, 뭐가 기능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함수라고 하는 것은 x하고 y 사이에 적당한 관계, 작동을 시켜줘서 둘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야. 즉 x랑 y랑, x라는 변수랑 y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적당한 작동, 즉 f라는 작동이 작용을 해서 x라는 변수가 y라는 변수에 하나씩 대응이 될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응이 되되 반드시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대응이 될 때 이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해. 정확하게 공식적인 용어로 써보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변수, 기본적으로 변수 자체는 변수가 두 개 필요해. 두 변수 x하고 y에 대해서 x 값이 변함에 따라 x 값이 변함에 따라, 이 말은 내가 x라는 거를 변화시켜 줄 거야. x라는 것을 1, 2, 3, 4, 5, 그리고 또 유리수든 정수든 이런 거에 대해서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도 변함에 따라서 내가 x 값을 변화시켜 주니까 그 변화한 값에 대해서 따라서 y 값 역시도 y 값도 변함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그러한 대응 관계.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x를, 중요한 건 y를 대응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y를 x의 함수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 자, 그럼 이게 글로 엄청 길었는데 실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잖아.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너네 준비하면서 볼 수 있는 함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부터야 내 앞으로 살 날이 이거 좀 많이 남았지. 그러면 내가 살 날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지나갈 거야. 날수가 이렇게 지나갈 거지.
그러면 너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여러 머리카락의 길이를 해볼까? 머리카락의 길이야. 머리카락의 길이가 뭐 해봤자 뭐 5cm, 4cm, 5cm 정도 됐었어. 5cm 됐는데 처음에 하루 지나니까 5cm가 조금씩 증가하지. 조금씩 증가해. 그렇다고 첫째 날이랑 둘째 날이랑 증가하는 속도가 똑같지는 않을 거야. 어느 날은 빠르게 증가했다가 둘째 날은 뭐 쭉 감소, 증가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고. 어느 날 3일 날에는 다시 쭉 증가했다가 너무 높겠다, 그치? 쭉 증가했다가 뭐 좀 천천히 증가했다가 쭉 증가했다가 또 천천히 증가했다가 근데 4일날 되니까 머리가 너무 길어. 그래서 싹둑 잘라버려서 요만큼 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 싹둑 잘라버려서 다시 4부터 뭐 5까지 조금 증가했다가 5부터 6까지 다시 천천히 증가했다가 6부터 다시 증가했다가 뭐 조금 증가했다가 다시 한번 쭉 깎고. 즉 이렇게 되면은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 자체가 y값도 변하는데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도 변하는데 오직 하나씩 중요한 건 x가 1, 2, 3, 4 또는 요 사이에 어떠한 시간이든 x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 y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에 대응관계가 존재할 때 x하고 y에 대해서 함수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또 하나 더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더 해볼게. 뭐 해볼까? 했으니까 여기 얘나 한번 해볼까? 자, 우리가 한 자루에 500원 하니 한 자루에 500원 하는 연필을 우리가 x자로 샀어. x자로 사면은 이에 대해서 정해지는 y값, 계산하는 값, 지불하는 값을 y라고 두면은 x와 y 사이의 관계라고 보는 거야. 내가 애초에 x라는 걸 y라고 하는 거를 x를 한 개 사면은 한 자루에 500원이니까 한 개 사면은 y는 500원이 되지. x를 두 개 사면 y는 1000원이 되지. x를 세 개 하면 y는 1500원이 되지. x를 네 개 하면 y는 2000원이 되잖아. 자, x 값이 이렇게 1, 2, 3, 4로 변함에 따라서 y 값도 500원, 1000원, 1500원, 200원으로 변하네. 변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씩 정해지니까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에 x하고 y 사이에 대응관계 짝을 지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이 경우를 y는 x의 함수 즉 x하고 y 사이에 함수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y는 x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또 항상 함수가 되는 것만 맞지 않고 함수가 안 되는 걸 한번 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x하고 y에 대해서 x를 1, 2, 3, 4, 5에 대해서 적절한 자연수라고 줄게. 그럼 y는 x의 약수라고 해보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x를 1, 2, 3, 4 이렇게 변화시켜갈 수 있어. 1, 2, 3, 4, 5. 그럼 이에 대해서 y값은 1일 때 1이고 2일 때 y값은 약수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1하고 2. 3일 때 될 수 있는 게 1하고 3, 4일 때 될 수 있는 게 1하고 2하고 4, 5일 때 될 수 있는 게 1하고 5, 6일 때 될 수 있는 게 되지. 중요한 거는 봐야 될 게 x 값이 변하는데 y 값 역시도 변하는데 중요한 거 1하고 2 지금 두 개가 대응이 되잖아. 대응이 두 개가 되고 있어. 그럼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오직 하나씩 정해질 때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y라고 하는 게 x에 의해서 지금 하나씩 정해지지가 않지.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도 오직 하나씩, 그러니까 y값도 정해지는데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정해지는데 그게 하나씩 정해질 때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함수 관계로 배웠던 게 있어. 혹시 기억나? 중1 때 배웠던 게 정비례 그리고 반비례 이 두 개를 배웠지. 정비례, 반비례. 정비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2x 같은 거 여기 표를 하나 만들어 보면은 x하고 y에 대해서 x가 1, 2, 3, 4 이렇게 변함에 따라 y 값은 2, 4, 6, 8로 변하지. 그러니까 x가 1, 2, 3, 4로 이렇게 하나씩 변함에 따라 y도 2, 4, 6, 8로 변하고 자, 오직 하나씩 y가 중요한 건 대응이 변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대응이 되지. 대응이 되는데 y라고 하는 건 역시도 대응이 될 때 하나씩 대응이 되기 때문에 두 양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어. 따라서 우리가 배웠던 비례관계 역시도 크게 하나의 함수관계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정비례 역시도 함수관계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반비례와 y는 x분의 1 같은 거. y는 x분의 1 역시도 x라고 하는 거랑 y라고 하는 거랑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하면 y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x값이 1, 2, 3, 4로 변함에 따라 이에 대응되는
y가 역시도 뭐 하나씩 정해지고 하나씩 정해지고 그 대응 관계가 성립을 하지. 1일 때 1분의 1, 2일 때 2분의 1, 3일 때 3분의 1, 4일 때 4분의 1. 대응 관계가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에 대응 관계가 존재하니까 우리는 둘 사이에 함수 관계가 있고 우리는 이 경우를 y를 x의 함수 관계가 성립해요. 함수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비례 반비례, 즉 크게 보면 비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함수 관계 안에 포함이 돼. 포함이 된다는 거야. 포함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자. 개념 확인. 그러니까 개념 확인 지금 여기 개념 확인 1번이 요거고 개념 확인 1번에 2번이 요거야. 개념 확인. 그래서 바로 필수 예제 1번부터 풀어볼게. 자, 중요한 건 함수의 개념이야. 함수의 개념. 자, 일단 함수의 개념을 이렇게 적어놨잖아. 저 함수의 개념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필수 예제 1번이야. y가 x의 함수인 것을 동그라미, 함수가 아닌 것을 x표 넣어라. 자, 1번이야. 자연수 x보다 작은 홀수. 자연수 x보다 작은 홀수 얘기하잖아. 자연수 x보다 작은 홀수. x보다 작은 홀수 하나 해봐. 그럼 일단 항상 표를 그려서 한번 해봐봐. x라고 하는 게 1, 2, 3, 4, 5 이렇게 돼. 그러니까 x보다 작은 홀수 뭐 있어? 1보다 작은 홀수 뭐 있어? 없잖아. 자, 2보다 작은 홀수 뭐 있는데? 2보다 작은 홀수 1 있지. 3보다 작은 홀수는 1. 4보다 작은 홀수 1, 3. 5보다 작은 홀수 1, 3. 6, 7. 6보다 작은 홀수 1, 3, 5. 보면 알겠지만 지금 한 수에 대응되는 수가 6에 대응되는 수가 1, 3, 5. 지금 두 개, 세 개가 존재하잖아. 하나씩 대응돼야 돼. 근데 하나씩 대응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함수 관계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야. 자, 두 번째는 자연수 x가 6의 최대 공약수. 자연수 x와 6의 최대 공약수. x 계속 자연수지. 자연수 x와 6의 최대 공약수. 그러면 생각할게. 똑같아. x하고 y하고. x 자리에 1, 2, 3, 4, 5 이렇게 갈 때 6하고 최대 공약수. 1하고 6의 최대 공약수는 1이지. 2하고 6의 최대 공약수는 2지. 3하고 6의 최대 공약수는 3, 4하고 6의 최대 공약수는 2, 5하고 6의 최대 공약수는 1, 6하고 최대 공약수는 6. 그럼 이거는 그렇다 치고 7하고 6의 최대 공약수는 1, 그 다음 8하고 6하고 최대 공약수는 2. 그래서 쭉 해보면 이렇게 하나씩 정해지지. 그래서 x하고 y가 자연수 x와 6 사이의 최대 공약수는 어차피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둘 사이에 짝을 지어줄 수 있는 대응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x하고 y 사이에 함수 관계가 있다. 따라서 y는 x의 함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3번이야. 자연수 x의 배수 y. 자연수 x의 배수가 y이다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내가 x라고 하는 게 똑같아. 내가 지금 함수인지 아닌지 위해서 항상 표를 만들고 있지. x라고 하는 게 뭐? 1, 2, 3, 4, 5. 예를 들어서 2를 해봐. 2의 배수는 뭐 있어? 2의 배수는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 3은 6. 뭐 이거 많잖아. 2에 대응하는 수 자체도 뭐? 1, 2, 3, 2에 대응되는 수 자체가 2, 4, 6 여러 개가 있잖아. 하나씩 대응되는 데 있어. 근데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존재하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자, 4번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야. 자, 이거는 이거 치고 가자. 자, 4번에 한 변의 길이 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y래. 이 말은 내가 여기 있는 x에 대해서 x가 1, 2, 3, 4로 변하면은 1자리가 지금 1, 1, 1이 있으니까 뭐? 한 변이 정삼각형은 한 변이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자리에 3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 1 곱하기 3이 되어서 뭐? y는 3이 돼. 자, 2자리 역시도 3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3이 되어서 6이 될 거고 3자리도 뭐 3개가 있으니까 3, 3은 9 4자리도 3개가 4, 3, 12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정해지면서 대응을 해. 그래서 둘 사이에 대응 관계가 존재하고 하나씩 대응되는 둘 사이에 대응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 x, y를 x의 함수 관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5번이야. 5번에는 넓이가 24인 평행사변원의 밑변의 길이 넓이가 24가 넓이야. 여기가 24
24고 평행사면 밑변의 길이가 x 그리고 높이가 y래. 자, 이 말은 내가 여기 있는 x에 대해서 물론 x에 대해서 자, 우리가 x라고 하는 게 y라고 하는 게 x가 1, 2, 3, 4 이렇게 변함에 따라 y가 될 수 있는 게 뭐? y가 될 수 있는 게 실제로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x 곱하기 y가 24잖아. 그러니까 x가 1, 2, 3, 4 되면은 실제로 y는 x분의 24니까 이 24를 x로 나누면 돼. 24를 1로 나누면 24, 24를 2로 나누면 12, 24를 3으로 나누면 뭐? 8, 4로 나누면 6. 그래서 쭉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씩 대응되잖아. 그래서 하나씩 대응되는 둘 사이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얘는 함수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함수인지 아닌지.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함수 파트가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함수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를 항상 내줘.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문제를 중간고사에 반드시 낼 거고, 그러니까 기말고사보다 아니면 기말고사에 반드시 낼 거기 때문에 이 함수 개념 자체를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함수값이야. 함수값은 자, 우리가 함수의 표현이야. 자, 우리는 아까 봤지만 함수. 자, 다시 보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부호변수 x하고 y가 존재해서 이 x하고 y 사이에 적당한 펑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줘가지고 x하고 y 사이에 대응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였어. 내가 따라서 x가 변함에 따라 이 y값, 여기 있는 y값이 하나씩 대응이 되는 x하고 y 사이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 관계라고 했어. 우리를 함수 관계.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뭐 펑션 function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f라고 표현을 많이 해. 그럼 함수 관계가 성립할 때 x하고 y 사이의 함수 관계가 성립할 때 우리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주면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y는 f의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 y는 f의 x. 이렇게 되면 뭐 x하고 y 사이에 뭐 함수 관계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x를 f에 의해서 적당한 작동을 해줘서 대응관계를 만들어준 게 y예요라는 의미야.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면 x에 대해서 여기 있는 x에 대해서 적당한 x를 넣어서 대응하는 이 y값. 그러니까 아까 봤지만 우리는 결국 x가 예를 들어 볼까? 아까 뭐 EX, Y는 그러니까 뭐 정비례 관계 역시도 함수 관계라 했지. Y는 EX 같은 거. 우리는 Y는 EX 같은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Y는 FX라고 됐을 때 X가 1일 때 X 해서 Y에 대해서 X가 1, 2, 3, 4로 변할 때 이 Y값 역시도 여기까지 넣어보면은 뭐 2, 4, 6, 8이 되었지.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정해지는 Y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얘기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 y는 f의 x로 표현을 했잖아. 이러면 뭐 x하고 y 사이에 함수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x 값을 정해주면은 이에 대응되는 y 값이 있잖아. 그 y 값을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 상황이 뭐냐면 y라는 2가 1에 의해서 대응이 돼. 이 말은 y라는 2라고 하는 게 f에 의해서 1이 f에 의해서 2에 대응이 돼요라는 상황을 2는 f의 1로 표현하고 이 2를 x는 1에서의 함수 f의 함수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따라서 함수값 뭐 얘기하면 반드시 y값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2라는 걸 f의 1입니다 라고 저 얘기야. 그래서 기호로 주로 fx로 표현하고. 그럼 또 하나 해볼까? 4라고 하는 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4라고 하는 거는 4라고 하는 f의 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뭐 x는 2에서의 f의 함수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얘기에 의해서 쭉 fx 뭐 이렇게 적어놓고, 자 그러면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봐봐, y는 fx 자리에서 f의 1을 물어보면 이 비교해봐야 될 게 뭐냐면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이 x 자리에 1을 내가 x는 1에서의 함수값을 알기 위해서 여기 있는 x 자리에 1을 넣었어. 그래서 x는 1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건 x 자리에 1을 넣기 때문에 원래 있던, 자 봐봐, 우리가 y는 fx 즉 함수 식이 우리는 y는 fx인데 원래 있던 이 식이 y는 ex였잖아. y는 그러면 이 상황은 우리는 fx를 뭐 ex라고, 그러니까 원래 함수였는데 딜의 관계가 ex였기 때문에 fx는 ex입니다 라고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y는 fx 요
비례관계 중에 fx를 2x, 즉 y는 2x 요 관계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fx라는, 즉 x의 함수식이 2x입니다 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f의 1은 2였던 상황은 실제로 f의 1은 x자리에 1을 넣어서 계산의 결과값이었잖아. 즉 f의 1은 2였다는 말은 보면은 x하고 1이었잖아. 즉 x자리에 1을 넣은 거잖아.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x자리에 여전히 1을 넣으면 돼. 즉 이거는 2, 1이고 여기는 중요한 곱하기가 생략돼 있잖아. 그래서 2 곱하기 1을 2.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을 생각을 할 때는 들어가는 함수값은 거기 있는 x자리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그래서 항상 함수값을 계산할 때는 뭐? 대입해서 계산한다. 대입해서 계산한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y는 fx에서 f의 a에 대한 해석이 쭉 나와 있어. 뭐? x는 a 1대의 y의 값. 우리가 함수값이 결국 y 값이었잖아. 그리고 x는 a 1대의 결국 y 값이라는 게 뭐? 함수값. 그리고 이 말은 fx 아까 얘기했지만 x자리에 비교해봐서 x자리에 1을 넣었던 거잖아. fx에 대해서 fx에 x 대신 a를 대입하여 얻은 값이야. 그래서 대입할 때는 항상 x자리에 똑같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수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함수값은 저렇게 처리한다라고 알아두면 돼. 자, 그럼 필수예제 2번이야. 필수예제 2번에는 다음에 함수값을 직접 구해보래. f의 2와 f의 마이너스 3의 값을 각각 구해보래. 자, 주어진 게 첫 번째야. 첫 번째 f의 x라고 하는 게 뭐? 3x야. 자, 3x일 때 f의 2와 f의 마이너스 3을 구해보래. f의 2야. 자, fx랑 f의 2를 비교해보면 x자리에 2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한 게 뭐야? x자리에 2 넣으면 돼. 뭐? 3의 오른쪽에 x자리에 뭐 2를 넣으면 3 곱하기 2는 6이 되지. 똑같아. f의 마이너스 3 역시도 뭐냐면 3 곱하기 2x자리에 뭐 비교해보면 x자리에 마이너스 3 넣었잖아. 그러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 그래서 6하고 마이너스 9가 각각에 대해서 함수값이야. 다음에 뭐 두 번째 거야. fx라면 두 번째 거 fx라고 하는 게 뭐? 마이너스 x분의 8 마이너스 x분의 8 이거에 대해서 f의 2와 f의 마이너스 3. 구하려면 f의 2라고 하는 거면 x자리 2 넣으면 되잖아. x자리 2 넣으면 돼. 그렇지. 이 말은 여기 있는 x자리 2를 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8이지.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 그리고 f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뭐 x자리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딱딱 마이너스 3 날라와서 3분의 8이 되지. 그래서 중요한 건 요 둘의 함수값이 이렇게 되고 알아둬야 또 x자리에 넣어서 계산한다는 거야. 그렇죠?